자, 여기가 제 방 컴퓨터 책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튜브 편집도 하고 뭐 현미경도 보고 뭐 하는 곳인데, 여기다가 수조를 하나 세팅을 해볼까 합니다. 뭐 내 소일 뭐 하고서는 뭐 자자기탄 하고서는 너무 귀찮잖아요. 우리 바쁜 현대인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고 싸게, 하지만 볼맛이 나게, 그렇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딱 제 수준에 맞게끔 세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다 쓴 돈은 한 9,000원, 만원 정도 썼고, 이게 오늘 동네 수족관 가서 이제 사온 건데, 요걸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엄청 많이 주셨죠. 그 다음에 이게 모스볼, 마리모, 그 다음에 제 구피들은 점원 화이트 구피. 야, 하얀색 지느러미가 이따가 꺼내서 보여드리면 되게 멋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소도 좀 하고 밑에 빨간 게 기어다니면 좋을 것 같아갖고 체리 새우들도 4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자, 뭐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가끔 쳐다보면 마음도 힐링되고 좋아요. 짬이 좀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뭐 요정도 공간 설치하셔도 크게 뭐 무리가 없고, 이 정도 사이즈 뭐 아무데나 두셔도 이제 힐링이 되면서 이 물속 안에 이제 풍경들을 보면서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다 합해가지고 한 3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3만원에 그 정도 이제 어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얘들을 기르면서 즐거움을 얻는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니고 조금 아쉬운 면인데, 이렇게 바닥재가 있다고 바닥재를 평평하게 깔아버립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수평이죠. 보통 이렇게 깔아요. 그러면은 글쎄요, 취향 차이지만은 조금 누가 봐도 초보자 티가 살짝 나기 때문에 우린 조금 나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한쪽 면을 높여줍니다. 대신에 여기는 입수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흙을 너무 많이 쌓을 수는 없고, 저쪽에다가 이제 좀 높이를 쌓아가지고 볼륨감을 한번 줘보는 거죠.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면 좋잖아요. 이쪽 한쪽을 쌓아가지고 저놈이 이 어항의 30큐브지만 볼륨감을 이용할 줄 아는 놈이구나 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저쪽을 쌓는 겁니다. 이 바닥재를 그럼 이놈아 왜 넣어주냐, 나는 탕어항이 최고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어항에서는 바닥재를 그래도 조금 깔아주시는 편이 좋아요. 왜냐면은 박테리아가 이제 살면서 이제 여가 박테리아들이 얘들을 이거 홈플러스 너무 광고해 주는데, 여가 박테리아들이 이제 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걔들이 숨어 살 공간이 사실 이렇게 작은 어항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재를 많이 깔아주시는 편도 좋은데, 그렇다고 바닥재를 이렇게 많이 까시잖아요. 그러면은 물 들어갈 공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은 수질이 너무 금방 악화가 되니까 적당히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풀떼기들을 심어줘야죠. 근데 이 풀떼기들을 또 우리 저를 비롯한 초심자분들께서는 바로 심으시는 과오를 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온 애들을 검역이라고 하죠.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심으면은 달팽이 천지가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름 모를 질병들, 각종 뭐 하루살이들, 원치 않은 벌레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검역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또 헝그리하게 또 제가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만하게 이제 아무 통에나 수돗물을 받아주시고 얘들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일단 수돗물이 가지고 있는 염소 성분에도 얘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여기 달팽이 있잖아요. 여기 달팽이. 저런 게 이제 엄청 늘어나서 이게 달팽이 향인지 내 구피 향인지 모를 정도가 되는 거죠. 요 식초가 있습니다. 식초. 요 식초를 원래 수초 넣기 전에 넣었어야 되는데, 같이 않게, 자, 몇 방울만 넣어주세요. 몇 방울만 넣어주면은 이제 뭐 무척추 동물, 뭐 이런 하루살이 뭐 이런 애들은 싹 죽는 거예요. 대신에 이 수초들은 요 정도 산도가 이제 낮아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아무런 별 데미지가 없습니다. 뭐 손에서 겨드랑이 냄새 안 나요. 자, 검역이라고 하는 게 끝났으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이제 약간 배추같이, 길다란 배추같이 생긴 요거는 카타민 리타타라는 이름이 아주 하쿠나
카타민 리타타라는 무이탄에서도 아주 굉장히 풍성히 자라는 수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숲 표면까지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숲 표면에서 어떤 이파리를 풍성하게 피우게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머시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위가 이제 이렇게 왜 머시룸인지 모르겠어요. 뭐 팽이버섯처럼 생겨서 그런가 해서 이렇게 수표면까지 얘들이 이제 나와서 수표면에 이르러서야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이 머리통이 이 표면까지 나오면은 수질에 상관없이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친구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초를 심을 때는 한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이제 약간 앞을 내다보고 심어야 되는데, 길게 자랄 놈들을 앞에 심으면은 이놈들이 경치를 다 가려버리겠죠? 수조의 전기형을. 그래서 길게 키가 큰 놈을 뒤에, 키가 작은 놈을 앞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놈은 자라봤자 옆으로 딱 퍼지게 생겼죠? 그러니까 앞에다 심을 거고, 머시룸. 이거 뭐야, 부러져 버렸네. 아이씨. 요건 이제 과감히 이제 그냥 뜯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새 줄기에서 새 친구가 나오기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점차 자랄 놈들이니까 뭐 한 뒤쪽 갖다가 심어 놓으면은 대충 구석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수족관 사장님께서 마리모랑 그런 모스볼이랑 뭐가 달라요? 왜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값이 거의 비슷하죠? 라고 했더니, 요거는 이제 양식으로다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스볼,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 모스볼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요거는 자연산이래요. 자연적으로 이제 호수에서 이제 일본에서 수입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쥐콩만 한데도 값은 뭐 비슷합니다. 또 약간 무생물이지만 감정을 이입을 해가지고 혼자 있으면 이제 외로울까 싶어갖고 두 개를 데리고 왔어요. 이 마리모 집어넣으실 때 간단합니다. 얘들을 이렇게 짜주세요. 과감하게 눌러주셔도 전혀 얘들 이제 성장에 지장이 없거든요. 꽉꽉 짜주시면은 불순물이 나오고 안에 이제 박혀있는 때 같은 게 나오죠. 자, 이제 이 다음에는 물을 채우는 단계인데요. 물 채울 때 혹시 그냥 들이붓다가 들이붓는 분들 계신 거 아니죠? 그냥 부으면은 여기까지 했던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비닐을 깔으셔도 되고 각자 자유로운데, 이렇게 저는 푸딩컵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물은, 자, 이게 이제 제가 어항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말고 자반짜리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떠온 물입니다. 또 성질이 우리가 좀 급합니까? 바로바로 또 집어넣어줘야 제맛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만, 잡혀있는 물을 한번 동원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볼게요. 자, 저 푸딩컵에다가 졸졸졸졸 따라줘서 바닥이 뒤집어지지 않고 심어놓은 수초가 뒤집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와, 물소리 좋죠? ASMR. 한 60, 70% 정도 물이 찼죠? 설마 여기까지 물을 다 채우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왜냐? 우리 물고기랑 새우를 넣어야 되잖아요. 얘들이 이제 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다 채우시면은 다시 물을 또 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유념하셔가지고 한 60, 70%만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이제 물맛댐, 온도맛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물고기에 있는 물에는 이렇게 수초에 있는 것보다는 검역할 게 많이 없거든요. 달팽이나 수소곤충들이 이 물고기 몸에 붙어 있진 않아요. 다만 내부, 외부 기생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새우랑 물고기랑 같이 키우긴 좀 어려워요. 이런 기생충 약을 쓰면은 쉽게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새우가 이제 무척주 동물이잖아요. 얘들은 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해독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사줬을 때 새우는 전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새우랑 물고기랑 같이 키우기에는 한 단계 조금 높은 레벨을 요구를 하지만, 뭐 구피랑 체리새우라면 뭐 CRS도 아니고 다른 민감한 물고기도 아니고, 요 정도면은 그냥 버티면서 해볼 수 있다는 핑계, 희망을 가지고 얘들을 수입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그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자, 새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얘들이 보통 이렇게 다른 수초들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수초에 원치 않는 생물들이 많이 붙어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자연주의자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생물을 기르겠다라고 하시면 뭐 다 같이 집어넣으셔도 되지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항 유리가 다 막 달팽이로 가득 차면은 그때 오보리 너 말 들을 걸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새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새우깡들, 드디어 우리 체리 새우들을 다 옮겼죠? 그 다음에 최대한 요 수초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새우만 남게끔 요 수초놈들은 있으면은 별의별 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요걸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다 요 달팽이, 요 달팽이 놈 잡았다. 요 보세요. 네? 요 달팽이가 이렇게 숨어있죠. 이런 식으로 따가 100% 완벽하진 않지만 검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체리새우 마찬가지로 자, 우리 들어갈 수조에 넣어가지고 이 밖에 물이랑 안에 물이랑 온도가 똑같아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물이 확 바뀌었을 때 얘들이 놀라지 않도록 속설로는 물이 1도씩 바뀌면 이 물고기나 이제 물에 사는 생물들이 느끼는 게 사람이 10도씩 바뀌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놀라지 않게도 pH 같은 것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새우들을 보내줄게요. 새우들아 행복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구피도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수초가 뽑혔네요. 아무래도 수류가 조금 센 것 같아가지고 또 아까 쓰던 푸딩컵으로다가 이렇게 수류를 좀 줄여줘 봤습니다. 어항을 세팅해준 지 2시간 가량 지났습니다. 이제는 체리 새우들도 부끄러움이 조금 없어졌는지 간혹 나와서 수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마리모 주변이 마음에 드나 보네요. 구피들은 수류가 생기는 여각이 바로 밑에가 가장 좋은가 봅니다. 벌써 몇 시간째 저곳에 자리를 잡고 수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모도 광합성을 시작했나 봅니다. 산소방울이 몽골 맺혀있는 모습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20큐브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나만의 힐링 스페이스 갖기 영상 어떠셨습니까? 어항에 물 받아놓고 상추 같은 거 몇 개 심어 놓은 게 무슨 힐링이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어항 꾸미기를 따라해 보신다면 또는 자신의 방법만으로 어항을 꾸며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힐링이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평온한 분위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혹시 구독이나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브리더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